해도 사실은 스마트폰 보다가 저런 거 보려면 사실 그럼요. 재미없는데. 근데 나는 저 엄마한테 너무 감정이입돼서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튜브가 아이를 키우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요즘 그 스마트폰의 어떤 그 사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야, 근데 깜짝 놀란 게요. 만 1세가 45.1%가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사용한 게 아니라 걔를 이제 봤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한 2년 전쯤에 그 아기가 갓 돌이 지난 친구예요. 근데 아기가 막 울길래 이제 친구가 아기한테 스마트폰을 줬는데 뚝꾹치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아기가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이 끝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맞아. 말도 안 하는데 지나.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울고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사실 어릴 때는 그래 원래 동화책 많이 보고 오히려 커지면서 책을 덜 보게 되는데 이 8살인데 아직 책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니까 엄청 걱정될 것 같아요. 문해력이라는 건 상당히 좀 오랜 지속적인 어떤 경험, 연습 이런 걸 통해서 길러지는데 이제 우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 시절에 재밌고 또 자극적이고 맞아. 이런 매체들에 많이 이제 좀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좀 글씨만 봐도 거부감이 생기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글 읽기인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죠. 겨울과 여름은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찡그리는 것과 미소 짓는 것은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찡그리는 것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뭐 저 나이 때는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엄청 똑똑한 아이인데 이제 글쪽이나 그런 거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거죠. 셔츠와 신발은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평균 미달로 평균 하 이렇게 매우 낮은. 스마트폰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언어를 최대한 쉽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걱정될 것 같아. 유준아 빨리 와. 선생님 나온다. 앉아. 빨리 와. 를 발견했다면 첫 번째 자, 이 낱말들 선생님이 이렇게 다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카드를 3장 고릅니다. 이거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이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봐봐. 빨리 앉아서 예쁘게 허리 펴고. 이효준 이리 와봐.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써보자고 했는데 이거 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잖아. 좋아하다의 반대말이 뭐야?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뭐지? 안 좋아라. 안 좋아하는 아니야. 그러면은 높다의 반대말. 높다? 작다? 아니. 낮다. 넓다의 반대말. 넓다? 얇다. 뭐? 높다 아니야? 이만큼이 있어. 이만큼이 있어. 그리고 이만큼이 있어. 근데 얘는 더 작고 좁아. 그치? 좁다. 언어가 가장 기본이었던 건데 기본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갭이 점점 커질 테고 그러면은 아마 본인이 힘들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뭐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사실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나이인데 맞아요. 이 언어 능력이라는 건 모든 과목을 이해하는 좀 기초인데 여기서부터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진이 진짜 글만 보면 거부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무리 열심히 옆에서 공부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진이 어머니 굉장히 노력하시고 네네네. 정말 좋은 어머니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도 그랬고 이 많은 이제 부모들도 이런 좀 실수를 하는데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책을
지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이제 저 어머니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끄고 책 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는 이유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책을 봐야 돼서 이걸 못해 이렇게. 네. 그 책이 미워지는 거야. 네. 아하. 사실 워킹맘인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정말 저런 동영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진이처럼 글을 거부하고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이 교사로서도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전국에 이제 3학년 학생 92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책을 얼마나 잘 읽어요 했을 때 거의 읽지 않는다가 반이네요. 반. 반 가까운.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친구들 얘기도 또 그래도 수긍이 가는 게 스마트폰 이런 거 보는 게 더 재밌으니까 우리는 책을 읽지 않는다. 저는 근데 저 설문조사 보면서 되게 눈에 띄는 게 책 읽는 게 재미없어요 라는 답변을 예상은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책을 읽지 않더라도 모든 정보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있다. 맞아. 그거랑 책을 안 읽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합하면 거의 36%가 되는데 이 말인 즉슨 저희 때는 그래도 크면서 책을 안 읽는 거에 대한 부채가 있었어요. 마음에. 미안한 나 책 마음.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은 책을 왜 읽어? 그냥 인터넷에 다니는데 왜 읽어? 이런 마음가짐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이제 본인이 찾고 싶은 정보를 찾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제 맞아요. 주식 이제 초보 이러면 이제 왕초보 길라잡이. 길라잡이. 요즘은 사실은 다 이제 주식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지금도 사실 이렇게 오디오북도 너무 잘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 운전하고 있거나 뭐 이동을 할 때 그냥 지하철에서 오디오북 들으면 되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그것 좀 그만 봐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좋은 콘텐츠도 많구나 이걸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책 보는 거랑 아니면 이거 디지털 콘텐츠를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어른들이 사실 할 말은 없잖아요. 텍스트로 접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좀 시각으로 접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그거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또 실험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글을 읽을 때 그다음에 오디오북으로 누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에 우리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뇌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내가 꼬마였을 때만 해도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게 활자냐 아니면 영상이냐 그럼 음성이냐.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면 뭐가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뇌에서도 전전두엽은 정보를 처리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이 색깔의 변화로부터 뇌 활성화 여부나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뇌가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매체를 접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입니다.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글을 읽을 때는 붉게 변하며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보다는 오디오북이 노란색. 와, 완전 붉은색이네. 차이가 엄청나요. 네, 다르네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도 책을 읽을 때가 가장 빨갛게 변하는데 그건 저는 조금 신기하거든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전전두엽이라는 게 어디냐면 머리 앞쪽 중에서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뇌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줄글을 따라서 읽지만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럼 속도를 좀 늦추고 맞아. 이건 좀 쉽네. 그럼 좀 빨리빨리 지나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네.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맞아.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절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들을 조절하는 게 이 전전 두엽에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상위 인지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런 상위 인지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책을 한 2시간 보는 거하고 TV 한 2시간 보는 거하고 사실 그 체력 소모가 책은 진짜 맞아요. 너무 배고파.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TV 보고 바보상자 이런 것도 그냥 조금 편안하게 약간 좀 멍 때리면서도 볼 수 있는데 책은 멍 때리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책을 읽는 게 사실은 좋은 뇌 훈련하는 어떤 그런 그 경험이고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도 읽기라는 것은 매체들이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특징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이제 그 김현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조 교수님께서 오산중 친구들과 함께 뭐 특별한 도전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산중 친구들과 함께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그때부터 안 읽었어요. 거의. 재미가 없어서요. 솔직히 딱 말하면 호감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도 책 너무 안 읽는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 어떻게 3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을 수가. 좀 많이 심각하게 안 읽는 거 아닌가요, 정도면? 이제 우리 왔으니까, 자, 책 쇼핑금을 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뿔뿔이 가서 각자의 관심 가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겁니다. 이걸로 진짜 책 사는 거 오랜만일 거예요. 맞아. 햄커스 토익. 토익. 그런데 좋아하는 책을 쉽게 고르지 못하는데요. 얘들아, 뭐라도 골라봐. 읽고 싶은 책 없니? 그때 윤성이가 갑자기 발길을 멈춥니다. 뭘 발견했는데? 지금 이제 흥미를 읽고 보이네. 있는데? 오, 눈빛이 달라. 드디어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았나 본데요. 참고서네? 문제집 아니에요? 문제집이야 또 결국에. 그런데 이건 일본어 자격증 문제집이네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아이들. 과연 어떤 책을 골랐을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책을 써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했던 그 게임의 그 소설이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네. 엄마랑 쓰면 이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못 고를걸요? 왜 엄마 핑계를 대니 너? 엄마랑 왔잖아. 그러면 엄마 내려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며 지적인 책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책. 이렇게 내 친구들의 함께 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많으니까 책이 사실 막막할 것 같긴 해요. 아,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문제집이라던가 참고서를 사러 가는 일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읽을 책을 고르러 서점에 온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교실도 아니고 서점에서 저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뭐 인상이 깊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그동안 사실은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거나 주거나 권장하거나 뭐 시키거나 이런 책들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아이들이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의도해봤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민준이가 이제 고른 책이 이제 게임 소설이니까 차라리 무슨 뭐 이제 소공녀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명작들을 좀 조금 쉬운 명작들을 좀 이렇게 여러 권 추천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형님, 잠깐만요. 지금 명작 말씀하신 거예요? 명작, 소공녀. 세계 명작이잖아요. 세계 명작. 그다음에 뭐 건담도서. 프로젝트 망칠 일 있으세요 지금? 그래? 네? 아니 뭐 애들 다 도망가요. 그런 거 얘기 나오면. 그게 사실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이 일종의 권장도서의 함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함정.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권장도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권장도서 목록으로 인해서 자칫 아이들이 영영 책을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 어려운 책. 헤르만 헤세 뭐 그 데미안도 그렇지 뭐 카프카 그 여러 가지 소설들 맞아요, 진짜 다. 읽어도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는.
권장하는 사람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하니까. 이게 이제 권장도서, 추천도서 이런데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니체의 책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책이에요. 맞아. 읽다가 포기하고 짜증나. 또 실패하고 네. 난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어릴 때 읽어야 된다는 권장도서 쭉 있으면 그게 방학 숙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몇 권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한 두세 권을 읽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가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고 과제가 되니까 싫은 거야. 그냥 독서 자체가. 일이야, 일. 근데 요즘 애들은 더 심하겠죠, 이게. 네. 책을 고른 팁 한 두 가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 그게 뭐래도 좋습니다. 맞아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자기한테 맞는 책을 골라서 좀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는 경험을 일단 하면 네. 책 읽기가 그렇게 지루하고 어렵지만은 않구나. 이게 시작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